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2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38. 모임을 나가지 않는다. 사석에서 주식에 새로 입문한 분들을 만나거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오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는데 그 중에서 꼭 해주는 말이 있다. 투자 모임을 꼭 나가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귀담아 듣고 바로 모임 지원서를 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뭔가 자꾸 주저하며 미룬다. 아마도 몇 년이 지나면 미루는 친구와 바로 모임 지원서를 쓰는 친구는 자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 ROE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의 세계와 배움의 세계는 끝이 없다.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것이다. 워런 버핏은 담배꽁초 투자 위주로 하다가 찰리 먼거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만나서 질적 투자자로 진화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 담배꽁초 투자는 담배꽁초를 땅에서 주워 한 모금 피우고 버리는 것처럼 싼 주식을 사서 상승을 먹고 파는 방식입니다. 질적 투자는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방식입니다. 버핏이 먼거를 만나지 않았다면, 먼거에 계속되는 설득을 뿌리쳤더라면 아마 지금의 버크셔의 수익률은 연평균 20%보다는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에게 투자관을 배우는 게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계기는 어리면 어릴수록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펫도 모임을 한다. 버펫 책을 보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투자 모임을 한다. 거기에는 빌 게이츠도 참석하고 버펫이 초대하는 최고의 투자자들이 참석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나눈다. 투자 카페에 모임을 충원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기회가 되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모임에 들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나, 모임에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나이 또래일 수도 있다. 옆에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 친구가 발표한 목록대로 나도 발표 태블릿을 만들어 보고 그 친구는 어떤 곳에서 자료를 찾았는지 알아보고 나도 참고하고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는지 나도 흉내내 보고 따라만 해봐도 실력이 쑥쑥 자란다.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발전은 개선으로부터, 완성은 마이웨이로. 둘, 혼자 공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모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리스크도 옆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가능성이 크고 크리티컬하다면 비중 조절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혼자 상상 속에서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긍정적인 뷰들이 현실적인 뷰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주식은 나만 좋다고 생각해서는 오르지 않고 다수가 좋다고 생각해야만 동적 균형 상태가 깨져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37번에서 설명했다. 나만 좋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셋,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장점이 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한 명의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겠지만 그 밖에 9명의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현업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시크릿컬 전문가가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섹터에 굉장한 식견을 가진 분일 수도 있다. 내 강점은 유지하면서 내가 약한 산업은 다른 분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심지어 물어보면 별별 자료까지 주면서 1시간도 넘게 설명해 준다. 넷, 투자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해서 불알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다. 나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학창 시절의 친구라도 사는 동네도 다르고 일하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가 학창 시절 이후로는 단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면 처음에는 추억 이야기로 한두 시간 정도는 떠들 수 있지만 곧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를 각자 하게 되면 뭔가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혹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만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거나 하면 피곤해지는 상황도 온다. 주식을 하는 모임에서는 이상한 사람만 없다면 몇 시간이고 떠들어대도 너무 재미있다. 밤새고 이야기하라고 해도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산업이나 종목을 공부해서 오기 때문에 혹은 같은 종목이더라도 업데이트가 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화제가 끊이질 않는다. 다섯, 내가 발전하는 게 느껴진다. 모임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발표해도 나는 주린이이기 때문에 어설프다. 내 종목이 모임 펀드에 편입되는 경우가 드물다. 여기서 모임 펀드는 모임에서 각출하여 모임 계좌, 펀드를 운영합니다. 발표 종목들 중에서 투표로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 종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면서 한두 명의 실력자들을 모방하면서 배우고 다른 산업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여러 번 발표하면서 까이기도 하면 어느샌가 내 실력도 성장해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발표한 종목이 모임 포트에 편입도 되고 내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 내가 모임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격차를 스스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중간중간에 리스크도 물어보고 남 발표 종목인데 부연 설명으로 내가 공부한 것도 설명하고 하는 등 모임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 여섯,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진짜 좋은 모임이라면 다른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도 줄 수 있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도 신선한 뷰를 배울 수도 있다. 일곱, 10년마다 오는 큰 시련이 왔을 때 모임 사람들끼리 그래, 울면서 맞으면서 사야 돼 하면서 서로를 다독이며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혼자 투자를 하게 되면 겁에 질려서 투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모임 사람들의 격려와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많다. 모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누를 끼칠 것 같아요. 배우려고 모임하는 거니까 더더욱 모임에 들어가서 배워야 합니다. 둘, 사람을 뽑는 지역이 너무 멀다. 제가 아는 분은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는데 모임을 받아주는 것이 포항이라 매월 포항까지 가셨음. 또 제가 아는 다른 분은 300km 떨어진 곳에 모임이 있어서 매월 전날 가서 자고 모임에 참석하셨음. 두세 시간쯤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면 가서 배우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임. 셋, 지원서를 썼는데 자꾸 떨어진다.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모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을 원한다. 여러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모임을 원하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모임에서 안 뽑아준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 내가 모임을 만든다. 둘, 꾸준히 블로그에 분석글을 쓴다. 모임에 인원 충원이 필요할 때 꾸준하게 분석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먼저 초청 메일을 보낼 것이다. 혹은 인원 충원이 필요 없는 모임이더라도 특채로 뽑아준다.